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습니다. 이번 만남의 의미와 정치적인 파장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 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선택했는데 오늘이 지방선거 딱 50일 남긴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약속이라는 것과 고마움의 예. 표현이라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선 선거 때 네. 이 지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경북에서 75% 이상의 지지를 보내지 않았으면은요.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 당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당선시켜 준 것, 예.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번 방문을 이후에 보수 지지층 결집이 조금 더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서 예. 보수 지지층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TK 지역에서 보수층을 규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방문하고요. 잠시 뒤에는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아마 화면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할 때 건강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싶다 이런 얘기 이미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 상황이라서 이번 만남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조율했다고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가 좋냐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은 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시일을 두고 만납시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조율된 게 이제 오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인사도 드리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악연도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선인이 찾아온다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예. 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예. 뒤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또 애틋한 마음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화면 맨 왼쪽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방문하는 모습, 어퍼컷 세레머니 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갔을 때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물밑에서 이제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권영세 부위원장도 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죠. 그럼요.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출마를 했을 때 예. 선대위에서 총괄선대 본부장을 하셨어요. 가장 선대위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임한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자 이제 중국 대사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권영세 부위원장을 신임을 하고 이번 선거 때에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권영세 본부장이 또 총괄선대 본부장 맡으면서 당선에 일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양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분, 신뢰를 예. 받는 분, 믿음직한 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분인데 어쨌든 오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텐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대화가 오갈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참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처음에 화기애애한 모습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덕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잠시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저를 방문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지금 악수를 하면서 맞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권영세 부위원장의 모습도 지금 살짝 보였어요. 네. 예. 같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좀 맞이하고 네. 같이 지금 사저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대구 지금 낮 기온이 한 26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조금 더운 날씨인데
표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밝아 보이기도 하는데 안감이 교체할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할 것 네, 같다. 예. 국정농단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감옥 예. 가고 지금까지 그러한 고초를 당하셨던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네. 두 분 사이의 만남이 참 제가 봐도 이게 예.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앙금 뭐 오늘 하루 만나서 다 해소는 되게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단초 정도는 오늘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분명히 이렇게 서로 예방을 하고 덕담을 나누고 좋은 대통령 되시라라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다면은 두 분 사이에 또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TK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예. 그쪽 지역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일부러라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는 정해진 내용이나 의제 오늘 대화에서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권에도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만남을 조율할 때 보통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의제 같은 걸 조율해요.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예를 들면은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저희가 좀 취임식 때 좀 정중하게 좀 이렇게 초청을 하면 예. 오실 수가 있는 것이냐 예. 좀 의사를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에 네. 관해서副회장도 맡으시면서 어. 강하게 지금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구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여의도로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의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고 이 다양한 이 전문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의 우리 이 당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일부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우리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 내에서 재작년에서부터 이 2차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만 이 검찰과 이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논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봐도 또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우리 이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들의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이 정교한 그런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을 때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립묘지가 아니군요. 봉하마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영전에
이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 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이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70년 됐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그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 모아서 우리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의총장에서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남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검찰개혁 법안 이거 처리하겠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처리 방법 시점 두루두루 논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지금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 조금 이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예. 이것을 좀 천천히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소영 비대위원 정도만 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총에서는 자, 이 부분 우리 처리합시다라고 일단은 의결을 볼 것 같고 법사위에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부의까지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회의에 부의한다라는 것은 법안 내용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안건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부의를 해놓고 예. 두 가지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적 여론. 네. 우리가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국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냐, 반대하는 여론이 높냐.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50일밖에 안 남은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그 정권에서 좀 처리해야 될 문제 같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처리하기 어렵겠죠.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나요? 그 언론중재법 예.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청와대에서 이것 좀 천천히 합시다라고 다독거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의까지는 가능해도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통 이제 당론으로 채택되면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심의할 수 있는 예. 단계까지는 가겠지만 예. 좀 여론의 눈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 앞둔 시점이라서 맞습니다.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자, 이 전망 들어봤고요. 다시 대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 자, 이 얘기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다음 달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측에서 이미 최고 예우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관련 얘기가 직접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정중하게 초청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 안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흥미롭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시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시고 윤석열 당선인. 이 분들이 세 분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화합으로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그 부분 네. 상당히 궁금한데 예. 전직 대통령들이 함께 참여해서 신임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에 축하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 통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악수를 한 사람이 이제 유영아 변호사인데 오늘 이제 대화에 배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도 있었습니다. 후원회장도 맡으셨죠. 그렇죠. 후원회장도 맡고요. 이게 단순히 신의를 지키는 차원의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시작한 걸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별하게 아끼시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려울 때 남들은 다 떠났지만 유영아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저의 곁에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인간적인 도움에 대한 고마움, 신의가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저러한 메시지, 대구를 위해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저의 못다 이룬 꿈을 다른 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네. 열심히 돕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사저 정치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근데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당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뛰어들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저러한 말과 행동 자체가 정치에 뛰어든 거다. 네. 왜냐하면 대구시장 선거에 판세가 지금 서서히 예. 바뀌고 있잖아요. 민심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민심을 움직이고 있다면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에 뛰어들 일은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치적 메시지가 그럼요. 나왔고요.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메시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가지 걱정, 성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에 때문에 예.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나라 걱정하는 큰 정치인의 모습, 예. 국민 걱정하는 모습,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제일 첫 번째 일성이 결국에는 내 측근 대구시장에 좀 당선시켜 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고 특정인을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첫 정치적 메시지로는 좀 부적절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군요. 많은 예. 국민들이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틋해하고 동정심을 표현해요. 그것을 박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인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실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 메시지의 적절성을 뒤로 하고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이것만 좀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유영아 변호사가 2위까지 올라온 그렇죠.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3위인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3위로 간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기본적으로 2, 것이죠? 3등의 순서가 좀 바뀐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한 폭으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 선언하기 전에는 예. 한 자리 숫자에 좀 머물렀는데 갑자기 이제 두 자리 숫자, 어떤 거는 2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 숫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급부상함으로써 대구 선거가 좀 안개 속 판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하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대구 시민을 대구를 상대로요. 대상으로. 예. 그랬을 때 대략 55% 정도 내외 분들이 예. 대구 시민분들이 이거 좀 부적절합니다. 네. 그랬고 23% 내외의 대구 시민들이 뭐 정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23% 정도의 지지율 갖고는 예. 경선에서 1등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판세는 흔드는 요동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판세를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지지율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을 텐데요. 단일화 가능성, 지금 2, 3위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한다면 뭐 뒤집힐 만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랑 김재원 변호사가 단일화를 대하는 입장이 달라요. 유영아 변호사는 그래요. 뭐
단일화 이렇게 좀 제의가 들어오면 네. 제가 한번 단일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김재원 의원은 저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의원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두 분의 표가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 표가 또 두 단일 후보에게 다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대구 시민들이 과연 유영하 변호사 대구에서 그렇게 활동하지도 않았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해서 대구시장으로 인정할까? 예. 전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여론은 움직이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대구 방문 앞서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방문이 보수층의 네. 그 지지층 결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강하게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2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동영상도 촬영을 하셔가지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갖고 지금 선거운동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 이번에 제가 뭐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유영하 변호사 후보에 대해서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전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뭐 얘기만 잘 들었습니다라고 예.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구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점점 언론에 주목받는 순간 다른 지역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충청도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중도층에 주는 영향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성철 특임 교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